여기다가 유치권 성립 메모오셔. 유치권 성립은 비용 받을 때 점유하는 자는 유치권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갑과 을이 서로 도급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래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의 재료와 비용으로 수급인이 노력을 해서 건물을 지어. 수급인만 그냥 노무만 제공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유치권 성립이 되는데, 유치권이 성립되려거든 첫째, 이 수급인이 건물에 노동 대가 있잖아요. 비용 받아야 돼. 그래서 비용, 그리고 받을 때 변제기 도래. 그리고 점유하는 자는 그러면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묻지 않는다. 그런데 무직이 없다.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없다. 첫째, 이 X건물이 유치권자 갑의 소유인지 아닌지, 지 물건을 유치하는 사람은 안 되지? 그러므로 타인 소유의 물건이야지. 그래서 유치권의 성립 관계에 있네. 그 다음에 채권의 변제기 도래. 받을 때 유치권 성립되므로 변제기 도래는 성립 요건이지. 그 다음에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자, 채무자를 나왔네.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가 아닌 한, 즉 만약에 채무자를 매개로 했다면 이 사람이 간접 점유자라면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채무자가 직접 점유가 아닌 한 직접 점유인지 간접 점유인지 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2번이 성립과 관계없지. 그 다음에 불법행위로 점유했다면 성립과 관계있지. 불법 점유가 아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유치권, 배제, 약정 있어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유치권, 배제, 약정은 유효, 무효? 유효. 그러므로 유치권의 성립과 관계없는 것은 꼭 직접 점유여야 돼. 간접 점유라도 괜찮아. 그래, 직접 점유인지 간접 점유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지기는 있음 없음. 무지기는 없다. 나머지는 상관없다. 이렇게. 그럼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어도 참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돼. 유치권의 성립과 관계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쉽게 문제를 푼 사람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 답은 그 소유 건물 일부에 전세권 갖고 있대. 일부 전세권. 일부 전세권자는 전부를 경매할 수는 없다. 그런 문제겠지. 이렇게. 그럼 을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년이다. 정함이 없다. 그래서 1번 틀린 거예요.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다.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다. 2번, 존속기간 만료 시 을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을은 전세권에 기하여 잘 봐. X건물에 대하여 경매 신청할 수. 아니, X건물에 대해서 있지. 근데 여기는 뭘 들어가서 전체 때문에 틀린 거야. 전체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일부 전세권자는 일부는 전부를 경매할 수는 없다. 이렇게 외웠지. 자, 외운다. 일부는 정경 없다. 기간 만료 시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얼마든지 양도할 수 있다. 맞고. 전세권 설정자 갑이 건물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했을 때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면
전세권자는 누구에게 전세금 받아라? 양도인, 양수인. 양수인. 그래서 을은 갑에게, 을은 양도인이야, 양도인. 양도인에게 전세금 내놓을 수는 없다. 맞아.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상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 청구할 수는 없다. 유지 수선 의무가 전세권자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몇 번이 틀렸다? 1번. 갑은 그 소유 나대지에 채무 담보를 위하여, 자, 갑은 그 소유 나대지에 채무 담보를 위해서 을에게 저당권 설정해 주었다. 그 후 병은 X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갑으로부터, 자, 1번 저당권 설정해 주고, 2번 병이 2번 임차권 취득했대. 임차권, 토지에. 그리고 병이 임차권 취득해서 임차인이 여기다가 임차인이 건물 지어서, 그리고 임차하여 건물을 완성한 후에 여기다가 정명의로 저당권 설정해 주었대. 그려서 거기다가 여러분들 건성건성하지 말고 이 내용을 그리라고. 사실관계 파악을 못해. 그냥 갑이 1번 을에게 뭘 설정했어? 저당권. 2번 을에게 임대차. 그리고 3번 임차인이 건물 짓고, 4번 정에게 저당권 설정. 이렇게 순서대로 해봐. 갑이 을에게 저당권, 임대차, 3번 축조, 4번 저당권. 이렇게 그려봐. 틀린 걸 골라라고 그래서 1번 저당권자는 분리하여, 그러면 뒤에는 없다. 맞네. 저당권은 채권과 함께 양도해야 되니까. 2번 을이 X에 대하여 저당권 실행할 때 Y 건물에 대해서도 일괄경매 청구할 수. 틀렸네. 지금 건물 소유자가 병 아니야. 후축조 동일인 소유가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일괄경매 청구에다 몇 줄? 일괄경매 청구에다가 네모. 후축조. 저당권 성립 후에 축조되었죠. 여기까지는 맞아. 실행 시 동일인 소유야지. 근데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건물 소유자는 병 아니야. 그래서 실행 시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여야만 되지. 근데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 아니지. 그러니까 일괄경매 청구할 수는 없다. 잘 알아듣잖아 지금 강의하는데. 3번 정의 Y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정이 Y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무가 경락을 받은 경우 병의 X에 대한 임차권도 무에게 넘어가는. 이 말은 외워요.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친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여기는 임차권은 밑줄 것이고, 임차권은 종된 권리야. 종된 권리. 임차권은 무슨 권리? 종된 권리. 따라서 여러분들 여기서 뭘 구별해야되냐면, 저당권이 토지에도 있고 건물에도 있지. 그러니까 따로따로 생각해야 되는 거지.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같이 토지 저당권, 건물 저당권 다르잖아. 지금 건물 저당권도 있고 토지 저당권도 있고. 근데 지금 건물만 경매했잖아요. 건물 저당권자 경매에서 경락행위 나타나면 임차권도 취득한다. 당연히 종된 권리도 미친다. 근데 여기서 과거에는 지상권이거든. 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넘어간다. 같은 마찬가지야 이게. 그래서 3번은 참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아, 여기 봐. 이 Y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자 경매해도,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자 경매해도 토지에 있는 저당권은 죽는 거요, 사는 거요? 전혀 다르잖아 지금. 토지 저당권과 건물 저당권은 달라. 그래서 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 자, 갑이 X 토지를 누군가에게 팔았을 때, 갑이 누군가에게 매매했을 때 저당권은 매각 대금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지
저당권에 경매 올 수 있잖아. 메모해요. 매도하는 경우 경매, 경매 가능해 불가능해? 토지를 사간 사람 땅도 경매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경매 가능하면 물상대위 없다 해야지. 경매 가능은 물상대위 없다. 매매 대금에 대해서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없다. 맞네. 물상대위는 이게 만약에 토지가 수용되면 경매가 불가능하죠? 그럼 물상대위 할 수 있지. 물상대위를 언제 한다고? 여기다 몇 줄 것이요? 물상대위권 행사에다 몇 줄 것이고 경매 불가시. 경매 불가능할 때 목적물의 변형물 또는 변형된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압류해서 행사하는 것은 물상대위. 매각대금은 안 미쳐. 매각대금은. 틀린 것은 몇 번? 2번이 틀렸네. 일괄경매 할 수 있다. 틀렸지? 어려운 내용이었지?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다 맞췄다는 게 나는 내가 쉬는 시간에 내가 이제는 내가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구나 그러잖아. 자부심을 가질 만. 내가 우리 집사람이 그럴 거예요. 당신은 대한민국 최고의 민법 강사의 집사람이네. 자부심을 가져도 틀림없네 라고. 맞아? 박수 쳐. 박수. 오서방 내 말이 틀렸어? 그래서 우리 사이야. 지금 예비 사이. 지금 취득하면 네가 지금 취득하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정을 많이 쏟고 있는데 신호를 자꾸 매기고 있는데 열심히 해. 64번.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이건 여러분들 저당권에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는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잘 봐.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내가 알면 쉬운 거니까 시원찮은 것 같지? 그게 아니야. 내가 안다고 해서 시원찮은 게 아니고 그건 참 중요한 내용이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는. 그래서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번 저당권 설정 이전 동그라미 종물 동그라미. 그러면 미쳐 안 미쳐? 미치지. 종물. 이게 종물이 뭐냐면 주유소 주유기야. 주유기. 주유소에 저당권이 성립이 되면 주유기 있지? 그것이 종물이야. 종물.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또 디파트먼트 아나? 백화점 지하에 설치된 전화 교환 설비. 이게 종물이라고. 백화점 지하 2층에 설치된 나 판례 그대로를 지금 읊는 거예요. 백화점 지하 2층에 설치된 전화 교환 설비 종물. 그것도 미친다. 자, 자, 이거 헷갈리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부합물 나왔네. 부합물에 미쳐 안 미쳐? 미치지. 그 다음에 압류 이전 그리고 저당권 설정의 차임 채권이 뭐냐 이거? 부합물이요 과실이야? 과실이잖아. 이거 봐요. 후과실. 미치지?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미치잖아. 압류 후에. 근데 압류 전이지? 야, 미쳐 안 미쳐? 그래서 압류 전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정답이 몇 번? 미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 전이냐 후냐 그거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거 두 개 헷갈리게 한 거라고. 압류 후에 과실 해놓고는 이제 이거 구별하면서 여기다 정신 좀 헷갈려서 좀 틀려보라 해서 낸 거라고. 딱 걸렸지. 자, 여러분들 압류 후에 과실. 그래서 후과실에다가 후자를 써놓은 이유가 있지. 나머지는 묻지 않는다는 거지. 종물이나 종된 권리 여기에는 묻지 않는다. 전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약금은 작년에는 매매의 예약이 나와서 계약금이 빠졌어. 올해는 또 계약금이 나오는 거예요.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다 그 말이야. 이거 위약금 약정이 없다 그 말이야.
그러면 계약금은 해추이다. 맞지? 계약금은 해추이다.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맞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해버렸대.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의 이행에 착수했잖아요. 그러면 쌍방 모두 배포 해제 없다. 배액상환 그리고 포기하고 해제할 수 없다. 그러면 자, 일방이 이행 착수했다. 쌍방 모두 배포 해제할 수 없다. 맞네. 매도인이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하는 경우 그 이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려고 했더니 매수인이 도망다녀. 그러면 도망다니면 공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맨 나오는 게 여러분들은 매도인이 배액 상환하고 해제하려고 했더니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해. 그러면 공탁 나오지? 할 필요 없다. 이렇게 그냥 외워. 공탁까지 가야 하는 건 아니고 야 통장 번호 불러다오. 내가 돈 넣어줄 테니 그 정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그래서 정답이 다 맞네. 요약자 갑, 낙약자 을, 병을 수익자로 하여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매대금을 나에게 주어라, 병에게 주어라. 그래서 지금 매매계약을 하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갑을 간의 매매계약은 병에게 돈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영향을 준다. 갑병 간에 보이지 않아. 갑병 간의 법률관계는 이 갑병 간의 법률관계는 매매 영향을 그리고 여기에 돈도 여기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겠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 비통 착사강을 이유로 무효가 되면 을은 선의의 병에게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있다 해야 제3자가 아니잖아. 1번. 갑은 대가 관계의 부존, 갑과 병 사이의 관계가 대가 관계예요. 대가 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이 기본 관계,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해야지. 여기는 영향 안 주잖아 지금. 갑병 간의 관계가 에어보다 대가는 관계 없다. 여기는 영향 없다. 영향 없다. 여기는 영향 있다 해야지. 보상은 영향 있다. 대가는 영향 없다. 자, 여기 대가 없다. 이제 와서 그것도 설명하기도 그러냐. 그럼 넌 밥 먹고 와서 뭐 할래? 뭐 해? 알았어. 내가 자세히 해줄 테니까. 111페이지.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특강 없는 거예요. 111페이지 보면 여기 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사실은 조금만 논리 이해하면 쉽거든. 이거 틀려버리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1번 봐. 1번에 1번. 기본 계약의 성립에 동그라미 1번 보상관계, 요약자와 낙약자와의 관계의 흠결은 보상관계가 여기라고 여기. 갑을 간의 매매계약의 무효 취소는 돈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영향을 준다. 배운다. 보상 준다. 갑과 병 사이의 관계는 대가 관계 아니냐. 대가 관계는 우리 병에게 돈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영향 없다. 여기다 대가는 없다. 지금 여기잖아. 갑은 대가 관계가 없다는 걸 이유로 대가 관계는 영향 주지 않지. 여기는 돈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영향 주지 않는다. 됐나? 그래서 여기도 영향을 안 주고 여기도 영향을 안 주고 그러므로 대가 관계가 부존재한다는 걸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안내 1번은 2번. 자, 갑을 간의 계약이 파기되었대. 해제. 그러면 을은 병에게 내가 지급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내놓으실 수 여기서 이 사람은 외운다. 낙약자에게 형총손만 있고 의무는 없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는 돈 받아가겠다 할 수 있는 형성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서는 돈 주시오 청구권 돈 안 주었다 이 말이야. 돈 안 주었어. 그럼 계약을 해지하면 손배청 그 돈 주었는데 해제되지 부당이득에 관한 의무는 없다. 이거 3개 외워놓으면 돼. 자, 여기 형청손만 있고 의무는 없다. 그러므로 을은 병을 상대로
돈을 주었는데 계약이 해제되면 병은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내놓으라고 해야 돼. 갑에게 해야 돼. 그래서 없다 맞잖아 지금. 병은 부당이득 받을 의무 없다. 기억하겠나? 세 번째,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대. 그럼 여기까지 딱 보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의 문제는 청구권으로 넘어왔거든. 그러면 요 낙은 계약을 합의 해제는 안 돼. 어디? 수익의 의사표시 하고 나서 갑은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나요? 있지. 을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나요? 있지. 두 사람이 합의로 해지할 수도 있나요? 여기만 없다니까. 계약을 변경시켜서 합의로 해지할 수는 못해. 자, 수익의 의사표를 한 후 갑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을이 계약을 해지하면 병은 을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입은 손배청 있나요? 있네. 손배청 다시 형총손만 있고 의무 없다. 갑을 간의 계약이 착오로 취소되었대. 취소되면 돈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병이 선의의 제3자래. 착오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 이 사람은 착오로 취소되면 이 사람이 선의라면 선의의 제3자로 보호돼야 돼, 되지 말아야 돼? 되지 말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통정허위 표시하면서 여기 봐. 통정허위 표시하면서 제3자 아닌 사람 생각나? 한번 외워본다. 시작. 상대, 추양, 손양, 인수기요. 인수요. 수가 요놈이야. 인수기는 저기 있고. 수가 요놈이라고. 수가. 다시 한번 수익자. 수익자는 선의의 제3자가 아니다. 여기 인수 제발. 인수요. 인수기요. 그것도 맨날 틀리냐고. 여기. 야, 여기는 맨날 물어보니까 잘 기억해. 그러면 제3자요. 제3자가 아니야. 아니잖아. 아니야. 인수는 제3자가 아니다. 그래서 4번 틀렸네. 그 다음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병은 직접 급부청권 있나요? 요거 물어봤네. 다시 형청손. 자, 외워본다.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형청손만 있고 의무 없다. 이제 이거 앞으로 3주 더 오고 바로 동영 모의고사로 들어가거든. 이제 변형시켜서 내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변형시켜서 냈을 때 50점만 맞아도 합격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100점 맞았다고 해서 그거 덜 중요하다, 더 중요한 그게 아니고, 사실은 모의고사 보기 위해서 집에서 한번 보고 왔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와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공부는 훨씬 더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했던 우리 학원의 시스템보다 올해는 지금 다른 학원에서 시도하지 않은 걸 내가 지금 하고 있거든. 그러면 그냥 이 과정에서 따라오기만 해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9월, 10월 달에 우리가 7, 8월 달에 했던 6주차 기출문제 있죠. 그것만 외워도 합격이야. 6번 봤던 기출문제만 막 열심히 봐도 합격이라고. 그거 바랄 것도 없다고. 그래서 이거 잘 맞히시고 그냥 화나면 그거 쳐다봐. 응? 다른 거 봐서 화나면 그거 쳐다보고, 만약 그 지문이 틀렸다면 틀린 이유를 좀 분석해서 공부해 나가야 되잖아. 바로 그것이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 있으니까 갖다가 버리고 30점 그러면 의미 없는 거예요. 이거. 해제 여기 헐자른가? 해제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그럼 우리는 해당하는 자가 생각나? 해당하는 자가 누가 제3자에 해당하는? 목등기. 세상에 그렇게 쉬운 게 어딨어. 하잖아. 목등기. 목적물에 등기한 사람만 제3자예요. 그럼 등기 안 한 사람 찾으면 된다니까. 여기 봐라. 채권을 양수했지? 채권을 양수해서 가처분 등기했다고 보자. 목적물에 등기한 게 아니잖아. 제3자 아니지. 목등기 아니므로. 자, 여기 봐. 매매 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가 되었지.
그리고 요걸 다시 샀을 거 아니야. 가압류한 사람. 그래서 목적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 했지. 그럼 요거는 목등기 했네. 목적물에 등기한 사람. 해제 전 계약상의 채권을 압류한 자, 목적물을 압류한 자가 아니지. 제3자 아니잖아. 그러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기억, 디귿 이렇게. 그러면 이게 또 안 나오는 거 또 나와. 그럼 만약에 여기 틀렸다고 하면 그냥 목등기만 외워봐. 다시 한번 목등기. 합의 해제 해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지했을 때 우리가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일방이 채무 불이행이야. 그러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양 당사자는 원상 회복해야 돼. 원상 회복. 그래서 원상 회복할 때 원물 반환 의무자가 있고 돈 받은 금전 반환 의무자가 있는데 원물 반환 의무자는 원물만 반환해야 돼. 과실도 반환해야 돼요. 반환해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돈 반환할 사람은 금전 자체만 이자까지. 됐나? 그런데 이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시에 적용되는 이론이고 지금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저 이론을 적용하지 않고 너희들 합의대로 정하라 그 말이야. 합의대로. 그래서 계약을 합의 해제할 때 원상 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하는 것이야. 맞네.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불로 인한 손배청 청구할 수는 없어.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없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이거 네모 쳐. 여기다가 네모.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배청은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두 가지 일반론. 무효인 경우에는 안 생겨 있는 거 채무불이행이라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도 무효니까 채권 채무가 없으니까. 하나는 손배청은 여기 나와버렸네. 미안. 여기다가 그냥 손배청 여기다 두 가지. 하나는 채무불이행 하나 나왔지? 하나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준혁아 또 하나는 너 자동차 사고 났잖아. 너 손해배상 해줘야지. 네가 옆에 사람 죽였으니까. 죽인 건 아니야? 그 불법행위. 죽인 건 아니니까 불법행위.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는 2대 사유가 채무 불이행. 그 다음에 하나는 불법행위. 모두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배상만 나오면 고의과실이 있어야 된다니까. 손해배상만 나오면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원시적 불능에서도 자 이거 봐. 원무과는 과 있잖아. 과. 선무상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손해배상 해줄 사람은 과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근데 오늘 배운 물청은 고의과실 있어야 돼 없어도 괜찮아. 그래서 그게 자꾸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 물청은 고의과실 요하지 않는다. 손청은 고의과실 있어야 한다. 이렇게. 그녀가 깜짝 놀랐지? 정신 차려. 합의 해지지. 금전을 반환할 경우 여기 금전을 반환할 경우 받은 날로부터 이자 붙일 필요 없어. 그래 여기는 가야 다 틀렸지 않았어. 이 내용은 여기다 밑줄을 그저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된다. 이거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됐을 때 해제. 채무불이행으로 해제 시에 적용돼. 그 다음에 합의 해제에 관하여 청약에 대해서 변경을 가했다. 그러면 이건 조변 본다 배웠잖아. 조변 본다. 소변 본다요. 조변 본다요. 그래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원래의 청약은 효력을 잃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조변 본다. 자, 새 청약으로 여기서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하면 마저 틀려. 틀려 이런 거 본다로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다요. 본다요. 본다.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가 아니라 본다. 그래서 요거
자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소변 본다 외웠던 거예요.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법정 해제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 해야지 못한다고 다 중요하니까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등기 없이도 그냥 우리는 해자와 해제 동생만 나온 물청 등기 없이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제3자 합의 해제했을 때도 우리가 여기서 어디서 나왔냐면 요거 갑과 을과 병이 3자 간 중간 생략 등기 합의해놓고 3자 간 중간 생략 등기 합의해놓고 나중에 갑과 을이 합의 해제했을 때 이 사람은 제3자로 보호되냐 그 말이야. 합의 해제했어도 제3자의 권리 해야지 못하는데 그 제3자는 누구냐면 목등기. 이 사람은 목등기 아니지. 그러므로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지. 그 내용이 아니것도. 매매계약 그다음 밑줄 그시고 낙체 쌍류.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돼. 설마 저런 문제가 나올까? 나왔잖아. 그냥 한 문제 잡수시라고. 우리 시험에 요물계약은 몇 개요? 하나. 현상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요물계약은. 그래서 하도해서 쌍류. 유상계약은 담보책임 문제 생기지?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과실책임이요, 무과실책임이야. 원래 책임은 과실책임인데 담보책임은 과실 없어도 책임져야 된다. 맞고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두 사람이 나누어서 부담한다. 쌍방이 균등하게 분담하여 부담한다. 그냥 하나 요물계약에 대해서 69번까지 거의 30번까지 왔거든. 저거 문제 푸느라고 고생했다 싶어서 긴장감 풀고 정답 하나 맞추고 새 정신 차려서 또 공부하라고 한 거예요 지금. (70번) 갑은 그 소지 그 X 토지에 대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틀린 것은 토지가 임도되지도 않고 대금도 안제되지 않았다면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인도 의무의 이행 지체를 이유로 손배청 청구할 수는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다 써. 동생 항변권 있는 자는 지체 책임 없다. 그걸 물었어. 여기다가 동시이행 항변권이 존재하면 없는 게 있었잖아. 자동 없고 그 다음에 이행지체 지체 있음 없음. 지체 없고 패소 없고 채권의 가는 세월 막을 수 없다. 그래서 항변권 있다 그러면 4개 없다가 자동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체 책임 없다 이걸 물었던 거예요. 지체 책임 없다. 2번 을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대. 그러면 X 토지를 미리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대금 지급을 거절할 이유가 있다고 단서 달았잖아서. 그래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니까 이자 지급할 필요도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 인도되지 않았대. 인도되지 않았다. 을이 잔금 지급을 지체했다. 그럼 동시에 항변권 있는 거예요. 동시에 항변권 있잖아요. 그러면 지체 책임 있음 없음? 그러면 지연배상 청구하지 못한다. 여기는 항변권 존재를 물어봤어. 항변권 존재. 4번 X 토지를 아직 인도받지 못한 매수인이 미리 등기를 격려받았다 하더라도 여기 아주 중요한 거야 이게. 그러면 매도인이 소유권 취득했다 하더라도 자 갑을 가다 매매해서 매도인이 목적물은 넘겨주지 않고 미리 등기만 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 과실은 매도인에게 있잖아요. 근데 대금을 미리 지급했다면 그때는 매수인. 소유권 등기와 상관없다 그 말이야. 과실 수취권은. 여기는 과실 귀속의 문제 잘 따져야 돼. 과실 귀속의 문제. 그래서 이전 등기 격려 받았어도 매매 대금을 완지하지 않았지.
매매대금 안주 안 했다면 여전히 누가? 매도인에게 있어야지, 매도인에게. 그래서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4번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하셔. 맞다. 5번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 우리 대금을 완제했지. 그럼 완제했다면 대금을 다 주었잖아요. 넘겨받지 않았다.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한다. 그래서 X토지에서 발생한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틀렸지? 여기는 여러분들 가담법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꼭 알고 있어야 돼. 가담법. 그래서 청산금을 다 주었다면 과실은 누가 수취하냐면 채권자. 채권자가 매수인이거든. 가담법에서는 채권자가 매수인이다. 같이 비교해서 가담법은 물어보는 게 과실 수취권 물어보는 거예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매매에서 환매특약을 한 경우 환매특약은 맨날 나와. 작년에는 매도인의 담보, 이때는 30회 때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뺀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과실 수취권 귀속 문제를 냈는데 또 다 틀렸어, 그것도. 왜냐하면 지문이 길거든. 지문이 기니까 판단력이 좀 흩어져, 떨어져. 환매특약,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된다. 환매특약은 매매계약서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 특약은 다 특약. 1번 소유자 갑. 2번 이제 의리 환매 살 때 등기 원인을 환매특약부 매매 소유자를 이렇게 환매특약부로 사. 그 다음에 이제 환매특약 등기해야지.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그래서 여기다가 원인에다가 그냥 특약 이렇게만 써. 특약. 그리고 여기서 환매권자는 누구겠어? 갑이지. 그리고 갑에다 쓰고 환매대금 뭐 1억 이렇게 쓴다고. 환매기간. 그럼 이렇게 환매특약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처분금지 효력이 있는 건 아니므로 3번 타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3번 타자가 이 갑이 3번 병에게 넘어가면 환매권자는 그때 그 사람에게 현재 소유자에게 환매권은 여러분들 그때 그 사람은 가등기 할 때 그래. 가등기. 근데 여기는 부기등기는 본등기 효력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소유자에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가등기는 누구에게? 그때 그 사람. 여기는 그때 그 사람이요. 현재 소유자요. 부기등기는 이유가 있잖아. 이렇게. 이유가. 그래서 여기에다 직접 이 사람을 상대로 4번 이전 그리고 갑해서 3번 등기는 말소에 그대로 놔둬야 돼. 말소 혹이 안 해. 정당하게 이렇게 넘어왔잖아. 정당한 권리 취득에 대한 말소하지 않고 요것만 말소해. 직권 말소. 자, 이제 보자. 매매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가 격려된 후에 그 부동산 매수인 매매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가 된 후에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제3자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이 환매 매도인은 병에게 환매 등기되어 있으니 너에게 등기 못 해주겠다 거절할 수는 없다. 즉 무슨 얘기냐면 가등기나 처분 제한 등기, 환매 특약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처분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야 지금. 환매 기간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형제 기간은 중단 없고 연장 없고 연장하지 못한다. 맞잖아. 형성권은 중단 없고 연장 없다. 맞고 3번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에 환매 의사표시를 하면 그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에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람에 대하여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환매권자가 소유권 이전 매매 환매 의무자가 팔았대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 등기된 것에 대하여 나중에 환매 등기 4번 환매 등기 않고도 자기가 소유자니까 내놓으라고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야. 없지. 환매 등기, 환매권 행사해서 이전 등기 해와야 자기가 소유자니까 토지 내놓으셔 하지. 환매 특약 등기도 안 했는데
그 중간에 뭐 처분 제한 등기, 가등기 이런 사람들에게 토지 내놓으시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 환매 의사 표시를 하면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양수한 자, 가압류 집행한 자 등에 대하여 권리 행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있다 틀렸네 이런 게. 간단한 거요. 근데 간단한 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안 봤다면 강의 시간 안 보면 그냥 머리가 피곤한 거예요. 머리가 피곤해 생각하기가 싫어. 그래서 그냥 에이씨 다른 데 찍으려고 막 그래. 그게 수험생들의 태도라고. 자, 환매권자가 이 사람이 환매권자가 환매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에게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 말이야. 환매 기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부동산은 몇 년이다? 5년.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된다. 맞지? 그리고 여기다가 특약 등기를 한 거예요. 그냥 특약만 등기해요. 환매 특약. 그리고 환매 대금, 그다음에 계약 비용 이런 것들 기재하는 거지. 그래서 71번 여기는 이제 여기다 메모해요. 여기다가 환매 대금. 환매 대금은 3개요, 2개요. 환매 대금은 맨 처음에 받은 영수 대금, 계약 비용. 여기다 환매 대금은 영수 받은 돈, 영수 대금에다가 계약 비용에다가 잘 나오니까 이자 요거 3박자요, 2박자요? 어? 3박자면 틀려. 2박자요, 2박자. 요거까지 들어가면 함정이니까 틀린다고. 왜냐하면 이자와 과실은 상기한 것으로 본다. 그 때문에 이자와 과실은 상기한 것으로 본다. 환매는 소비대차를 실제로는 돈을 빌리지만 매매대금의 형식을 취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해둠으로써 매도담보의 기능을 한다. 따라서 청산 절차를 마치지 않고 본등기 했다면 가담법이 적용이 돼. 그래서 가등기 해달라고 그 요 사람이 환매권자가 나중에 환매권자가 요 사람 갑이잖아. 환매권자. 근데 이 환매권자가 환매권 행사하지 않고 환매권이 소멸하면 요거 환매 말소해야 되거든. 알아들었나? 환매권자가 환매권 행사하지 않고 소멸했어. 10년 지나서. 그럼 환매 부기등기 말소해야지. 환매권자가 말소하러 왔잖아요. 그러면 등기관은 서류 좀 가져오라고 그래. 무슨 서류? 청산했다는 서류 가져오라고 그래. 그래서 청산했다는 서류 가져와야 말소한다 하시면 돼. 즉 무슨 얘기냐면 가담법이 적용된다 그런 얘기. 위험부담. 위험부담은 후불에서 생겨, 원시불능에서 생겨. 후불은 알잖아. 선불이 위험해, 후불이 위험해. 미리 돈 받는 것은 선불 받는 게 돈은 미리 받는 게 좋아, 다음에 받는 게 좋아. 그렇지 나중에 줄 사람이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 나중에 받기로 하면 그것이 위험해. 돈은. 그래서 애호봐 후불이 위험하다. 후불이 위험해. 후불이. 그것도 모르냐. 돈은 미리 받는 게 좋아, 나중에 받는 게 좋아. 위험부담은 후불에서 생겨. 후불. 그 책임지는 후불이야, 책임 안 지는 후불이야. 그렇지 책임 안 지는 후불이 위험하잖아. 자, 이거 봐요. 책임 안 지는 후불. 없는 여기다 왔네 이렇게. 그러니까 책임 없는 후불이 위험하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국어적으로 논한 거예요. 책임 있으면 채무불이행 아니냐. 책임 없으면 후불로 위험부담. 가불간에 매매계약 했는데 여기서 수용되면 책임 있는 후불이요, 책임 없는 후불이야. 그럼 위험부담을 해결하잖아요. 그 불이익을 누가 떠안아? 채무자. 채무자 을이요, 갑이야. 위험부담 나오면 불능자가 채무자라니까 다시 한다. 불능자가 매도인이다, 매수인이다. 매도인이 불능자가 되잖아. 수용 딱 되는 순간 불능에 빠지는 사람 매도인. 그럼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이 사람은 대금 주기로 했고 목적물 넘겨주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대금 지급하기로 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돈 지급 못할 이유는 없어.
우리나라 돈이 다 말라도 달러로 지급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매수인은 불능에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매도인은 불능에 빠지지. 그 사람을 채무자라고 불러. 그래서 그 불이익을 채무자가 떠안아. 그러면 그 불이익을 채무자가 떠안으니까 수용되었는데 매매대금 1억이야. 근데 수용대금은 2억이요. 2억. 그럼 매도인은 2억 받으면 이익이 생겨, 불이익이 생겨. 그러면 위험부담의 논리에 어긋나니까 매수인은 내가 너에게 1억 주고 보상금 청구권 넘겨. 그럼 꼼짝없이 넘겨야 돼. 이걸 대상 청구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당사자 일방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매매대금 주고 해야 돼. 매매대금 안 주고 해야 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잘 주의하시면 돼. 현무계약은 위험부담이 생긴다. 다시 쌍동위. 하도 많이 해서 쌍무계약에서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에서 쌍동위 외웠어요. 그럼 편무에서는 위험부담 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귀책사유 없는, 그러면 이게 수용되었어. 매매는 종료되었다고. 그럼 남는 것은 상처. 그렇지. 둘이 새기다가 끝났다면 남는 것은 상처. 준 사람이 상처받아, 받은 사람이 상처받아. 준 사람 상처 치유해야지. 계약금을 반환해야 된다. 상처야, 계약금이 상처.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 즉 무슨 얘기냐면 갑을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수용되면 양채무는 없어져. 기본적으로. 그러나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하면서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도 있어. 그러면 양채무가 없어졌을 때 갑이 을에게 지금까지 받았던 계약금이 있었잖아요. 부당이득 반환해 줘야 돼. 이렇게. 자, 여기 본다. 위험부담은 부당이득으로 끝이 난다. 그래서 4번은 틀렸고 우리 민법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하지. 여기서 채무자가 누구야? 여기서 매도인. 그리고 위험은 여기다 위험은 이익이요 불이익이요. 불이익을 위험이라고 그래. 채무자 매도인이 불이익을 떠안는다 그런 뜻이야. 자, 여기서 정리해. 갑을 간에 우리가 위험부담 문제가 생기는 것은 토지 아니면 둘 중에 건물 나와. 위험부담 문제로. 그럼 토지는 수용되었다고 나온다고. 건물은 제3자의 방화. 이렇게 물어봐. 제3자의 방화. 지진으로도 안 내. 지진으로 하면 쉬우니까 애워왔으니까. 제3자의 방화. 그러면 갑의 채무 당연히 면한다. 맞아 틀려. 지금 제3자의 방화 그랬지? 갑의 책임 있는 없는. 제3자 방화 못하게 지키고 있냐 누가? 접근 금지 못 하잖아. 그래서 제3자의 방화 그럼 책임 없는 이거요. 책임 없는. 책임 없는. 갑의 채무 면해 안 면해? 면해. 을의 채무도 면해. 남는 것은 상처.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해야 돼. 받은 돈이 있다면. 여기까지 됐나? 그 다음에 을은 꼭 법률관계 소멸을 주장하지 말고 제3자의 방화로 건물이 멸실되었는데 보험금이 건물 가격보다 3배예요. 3배. 그러면 매수인은 대금 지급하고 보험금 청구권 나에게 넘겨주실 수 있는데 그런 권리를 뭐라고 그래? 그런 권리를 잘 기억해. 대상 청구권. 그럼 대상 청구권의 주체라고 주장할 수는 보험회사에다가 보험회사야 내가 보험금 수령권이 나다 나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어. 그렇게 나오잖아 시험이. 그래서 갑이 보상금 청구권이 있고 을은 갑에게 그 권리를 양도 넘겨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넘겨달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위험부담 나오면 계약 해제 문제 생겨 안 생겨? 이미 끝났어. 계약은 이미 법률 문제가 끝이 났다고. 계약은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문제 생기지 않고 불법행위는 생기지. 고의과실 없잖아.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고의과실이 된다고 목 터지게 했잖아. 사실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지금 수용된 것이 고의과실이 있냐? 제3자의 방화 고의과실이 있어. 그러니까 없으니까 채무불이행도 안 되고 불법행위도 안 되고 채무불이행 없으니까 해제도 안 되고 그래. 그냥 계약이 끝난 거예요. 끝나고 남는 거 처리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73번.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와 그냥.
임차인과 전세권자 모두에게 인정되는 거 골라라 나오거든. 그러면 틀리지 않도록 하셔. 여기는 건물 전세권자와 건물 임차권자 제한시켰죠? 그러면 자, 둘 다 유익비 있나요? 부속물 매수 청구가 있나요? 있지. 근데 부속물 매수 청구하려거든 설정자로부터 매수, 설정자의 동의. 그 다음에 전세금 차임의 증감 청구권 있어요? 있네. 원래 감액 청구권인데 그냥 저렇게 낸 거예요. 전세권 설정자는 증액해달라고 하겠지. 증액해 주시오 하겠냐? 임차인이? 내 월세 좀 올려라 하겠냐고. 근데 사실은 이게 잘못 낸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그냥 전세금 또는 차임의 감액 청구권 이렇게 냈어야 되는데 실수로 이렇게 같이 내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가 이의 제기 안 하니까 알아들었나 모르겠네. 그래서 다 있는 거예요. 정답이 몇 번? 모두 인정된다. 다 있어. 근데 증액이요, 감액이요. 실수로 여기까지 넣었다니까. 실수로. 쉬었다 합시다.